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한 공실관리비는 무덤까지 따라올 텐데 이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을까요? 상가 건물 옥상에서 투신을 할지 말지 기로에 서서 질문 올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글은 인천의 한 집합상가에 투자했던 어떤 분이 2014년에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글입니다. 내용은 10년 전 인천의 집합상가 4구좌를 샀는데 처음에는 괜찮은 듯 싶었으나 공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더니 4년 전부터는 전부 공실이 되어버렸고 공실 관리비가 쌓이기 시작해서 연체 이자가 붙기 시작하더니 이번 달에는 각 구좌당 5억씩 총 20억을 미납 관리비로 청구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집합상가라고 하면 커봐야 10몇 평, 20몇 평 수준일 텐데 아무리 관리비를 미납했다고 하더라도 대부업체도 아니고 연체 이자까지 쌓인 관리비가 20억이라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관리비 쌓인 물건 경매로 잘못 낙찰받고 싼 줄 알고 좋아했다가 관리비 맞고 다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때 핸드폰 성지로 불리며 전국에 핸드폰 싸게 사려는 사람들을 모두 끌어모았던 신도림 테크노마트도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격만 보고 가라. 어떤 거 찾으시냐. 카드 만들고 현금으로 하면 제일 싸게 맞춰드릴 수 있다. 라는 무객 멘트는 여전했지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상가 내부는 한적하기만 했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싸게 판다는 성지를 찾아다니기보다 차라리 인터넷으로 핸드폰 자급제 폰을 따로 사고 통신사는 알뜰 통신사를 인터넷으로 가입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는 들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분위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원래라면 가장 유동인구가 많아야 하는 1층에는 옷가게와 잡화 상점들이 영업 중이었지만 중간중간 비어있는 공실 점포가 많았으며 심지어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한 구역은 전체가 그냥 텅텅 비어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실 임대가 얼마나 많았으면 임대 배너 수십 개를 한 곳에 몰아서 보관 중인 곳도 있습니다. 다른 층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강변 테크노마트보다 신도림 테크노마트가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공실이 적어 보이긴 하지만 손님 유동인구는 적어서 사실상 개점 휴업인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듯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처럼 퍼졌던 집합상가들이 특히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동대문 밀리오레와 같은 상가를 집합상가라고 합니다. 집합상가는 건물은 하나를 같이 쓰는데 그 내부에 상가들이 구획별로 나뉘어서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테크노마트, 밀리오레를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딱 그 이미지입니다. 특히 이런 집합상가는 옛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노후 자금이 종종 들어오는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동대문 밀리오레인데, 그래도 테크노마트인데 월 10만원, 2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접근입니다. 특히나 이런 집합상가는 경매로 접근하면 1억 상가를 700만원에 1억 5천 상가는 1000만원 수준에 낙찰받을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테크노마트를, 밀리오레를 많이 가셨었나요? 아마 90년대, 2000년대 즈음까지 가셨을 것입니다. 사실 2000년대 중후반부터만 해도 집합상가가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2000년대 중후반부터면 벌써 망해가는 지 10년, 20년 되어가는 건물에 왜 아직도 투자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따박따박 월세를 받기 위해 퇴직금으로 상가 분양을 받으시거나 수익률이 몇 %가 나온다, 상가 하나만 세팅해 두면 노후 걱정 없다는 말에 상권 투자를 알아보시지만 이런 잘못된 상권에 투자했다가는 월세는커녕 10년, 20년 모은 퇴직금을 한 번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밀린 관리비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합상가의 관리비는 보통 평당 7만원, 8만원 수준입니다. 집합상가 4평짜리라고 해도 월 관리비가 30만원이고 10평짜리라고 하면 관리비만 100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월세를 안 받는다고 해도 이미 관리비가 월세 수준인 것이지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20억 체납 사례도 관리비 연체에 가산이자까지 붙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비가 체납되어 있는 사실은 직접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알아보지 않으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매로만 볼 때는 1억짜리가 700만 원에 나와 있으면 싼 것 같고 700만 원으로 낙찰받아서 월 10만 원만 월세 받아도 수익률이 10%가 넘는 수준이지만 700만 원에 낙찰받았더니 체납 관리비가 수천만 원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 관리비를 내지 못하면 다시 또 경매로 물건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가 특히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바로 옆에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라는 경쟁 상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맞은편에 있는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가 신도림 상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인근 수요를 모두 흡수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최근 분위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도림 일대의 상권 수요는 여전하지만 집합상가의 트렌드가 지나가면서 손님이 안 오니까 상가가 빠지고 상가가 빠지니 손님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실이 심한 것은 1층이었는데요. 1층은 한 구역 전체가 다 텅텅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층은 각각 웨딩, 가전, 가구, 휴대폰 등으로 전문화하여 장사를 이어나가고 있었으나 길 건너에 더 최신 쇼핑몰인 디큐브시티가 들어오면서 점점 수요를 빼앗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집합상가는 경매가만 볼 때는 저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가 1억짜리를 700만 원에, 감정가 1억 5천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0만 원으로 낙찰받으면 하다못해 월세 2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따박따박이라는 단어에 마법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투자자도 있지만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시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경매 물건에 쌓여있는 숨어있는 관리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합상가 평당 관리비는 7만 원에서 8만 원 수준인데 5평이라면 한 달 관리비만 40만 원, 3년 동안 연체되었다면 밀린 관리비만 1000만 원이 넘고 여기에 가산 이자까지 붙습니다. 낙찰받기 전에는 해당 물건지에 쌓여있는 미납 연체 관리비는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